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정부는 수년 전부터 대중제 전환을 권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특수를 맞아 일반 이용객들이 늘면서 이제 와서 무리하게 전환을 추진해 논란이 불거지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남도 내 위치한 골프장은 모두 39곳. 이 중 회원제는 4곳뿐이고 회원제와 대중제를 병행하는 2곳을 제외한 나머지 33곳은 모두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회원제로 문을 열었지만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난 다음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이 늘었습니다. 회원과 일반 대중의 코스 사용료는 평균 4-5배 차이.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객에게는 주차나 개인 사물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중제로 운영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이득입니다. 회원들은 가면 3만 원에 골프를 치는데 네. 주말이고 주중이관에 일반 회원들이 오면 한 19만 원 합니다. 주말에는. 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간 거죠. 무엇보다 대중제 골프장은 세금 감면 혜택이 큽니다. 전국 대중제 골프장에서 감면된 세금은 지난해에만 9,600억 원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골프장들은 앞다퉈 회원권을 종료하며 회원 털어내기에 몰두하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추진하다 소송에 휘말린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유명 골프장은 그동안 호텔 회원권에 골프장 할인 혜택을 묶은 회원권을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골프장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이 된 이상 회원제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호텔을 분양을 해주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으로 골프장을 또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골프장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어요. 지난 5월 화순에서도 같은 이유로 골프장과 회원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골프장 유사 회원권으로 인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여전히 회원 할인은 안 된다면서도 회원권 판매를 막을 수는 없다는 등 애매한 태도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거를 실행을 해버리면 그 상황이 불법이 되는 거죠. 그거를 회원권을 해소하라는 게 아니고 회원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한테만 할인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골프 대중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골프장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대중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늘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오천동 저류지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점포 40여 곳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전시 판매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거래도 진행됩니다. 또 오늘부터 사흘 동안 순천 부읍성 남문터 광장 일원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문화제 야행이 진행됩니다.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각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금액과 횟수가 천차만별이어서 일부 지자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무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각종 경비를 절감해 9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행사성 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영암군은 일찌감치 지난 여름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7월 그리고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 보편적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하필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인 영암군과 무안군에 포위돼 있는 목포시의 속내는 답답합니다. 목포시가 자체 예산으로 전 시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올해 2월 1인당 10만 원이 전부. 앞으로도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상 올해는 저희 재정 여건상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 단위인 여수시가 한 차례에 25만 원, 1차 20만 원에 이어
2차 20만 원 지급을 또다시 추진 중인 광양시와 비교해도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목포시가 올 초 종교시설에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통장 600여 명에게는 코로나19 위로금 명목으로 활동비 30만 원을 선별 지급했던 전례도 박탈감을 부르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뭘 줬는가? 누구 뭐 하면 좋겠다, 잘 살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친구들끼리? 예. 우리 단톡끼리 그렇게만 했지. 누구는 좋겠다만 했지. 목포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옆 동네 재난지원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국에서 호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63%가 지원금 덕에 정부 신뢰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광주와 전라 지역은 71%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감도가 증가하고 가계 경제와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답변 비율 역시 호남 지역이 평균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상 고온과 생활 오폐수 유입 등이 원인이 돼 광양 시민들의 식수원인 수어댐에서 올해 담수일에 최악의 녹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광양시 댐 주변 지역 주민들과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중장기 공동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15만 광양 시민들의 식수원인 수어댐입니다. 이 광양 수어댐의 녹조는 지난 9월 30일 밀리리터당 3만 3천여 세포수를 기록했습니다. 수어댐 담수 이후 가장 높은 밀도의 녹조로 댐 수역 전체가 짙은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현재 수어댐의 녹조는 수온이 20도씨 아래로 내려가면서 밀리리터당 1,600여 세포수로 이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확산했던 수어댐의 녹조는 이상 고온 현상과 강수량 부족, 농경, 생활 오폐수 등 유입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체계적인 물 관리를 요구하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거센 항의 속에 최근 새로운 대안을 내놨습니다. 유역 특성을 반영해 마을 하수 처리장의 단계적 폐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광양시 지역 주민들이 공동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도 구성령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홍수기 때는 우리가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회의도 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는 공유의 장을 만들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해서 수어댐의 앞으로 향후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공동 거버넌스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구상들을 보다 구체화해 내년 상반기까지 섬진강 유입 수량과 농업용수 방류량 조정 등 단기 계획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2년여에 걸쳐 용역 조사를 통해 수질 개선 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오염원에 대한 일단 조사, 그게 이제 불법 경작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류 오염원이 추정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그 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 그거에 따른 이제 수질 개선 대책이 함께 마련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의 광양 수어댐 물관리 대책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싱싱여수가 시민들의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싱싱여수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20명, 현재까지 총 가입자 수는 6,188명으로 가입자 대비 하루 평균 이용률은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운영 초기인데다 소비자를 유인할 이벤트가 없기 때문이라며 내년 예산에서 6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검은항로 결항이 잦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 여객선 접안 부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 내년 예산안 질의에서 지난해 여수 검은항로의 결항률은 49%,
올해도 지난 4월 기준으로 46%에 이르고 있다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거문도항 대형 여객부두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특히 제주행 대형 회속 여객선도 거문도항을 중간 기항지로 모색하고 있지만 2,000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의 접안 시설이 없는 실정이라며 거문도 대형 여객선 접안부두 건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2021 김대중 평화회의가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 정신을 국내외에 적극 알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았는데요. 김진선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올해 목포에서 처음으로 열린 2021 김대중 평화회의. 사흘 동안 한자리에서 보기 힘든 세계 지도자와 석학 등 36명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신을 비롯해 사나나 구스망 동티모르 전 대통령 등 DJ와 인연이 있는 각국의 인사들이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I say daring because it takes courage to confront the demons of fear, anger, and conflict with a message of reconciliation and peace. 팬데믹 위기는 물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등 인류의 공통과제를 논하는 공론의 장이 된 평화회의는 DJ 정신을 현재에도 주목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첫 국제 행사는 한계도 보였습니다. 시민들의 현장 참여는 제한됐고 전야제 외에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도 부족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의 정신을 널리 공유한다는 취지를 실현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들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무거운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꾸 좀 전달되지 않느냐. 전라남도는 앞으로 2주 동안 첫 평화회의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번에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학술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회 김대중 평화회의는 오는 2023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로 치러지는 가운데 성과 분석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참여 방안을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농민단체가 전라남도 농어민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3개 단체는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지급된 전남 농어민수당이 여성농민들과 은퇴농민 등을 배제했고 연 60만 원으로 강원, 충남의 지급액보다 낮다며 모든 농민에게 연 120만 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전라남도에 22개 시군 29,054명이 참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 촉구 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여수시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석해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 COP26 대표단은 프랭크 로스 에든버러 시장을 만나 2050 탄소 중립 의지를 담은 여수시장 서한문을 전달하고 여수세계 박람회와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 등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살려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이 준비하고 있는 COP33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COP26 한국홍보관에서 2050 여수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에 가칭 농어민 복권 발행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으로 농어업 재해와 농산물 가격 폭락, 식량 자급 재고를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내에서 12종의 복권이 발행돼 2조 2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농식품부나 해수부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 예산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에서 기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민발전 기본소득 법률안에 따르면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서는 벼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부가소득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이 법안에는 비농업인의 태양광만을 위한 농지 매입을 제한하고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등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이득을 취한 수백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를 운영해 내부 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불법 전매 등을 한 241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 사범 가운데는 공무원 25명과 공공기관 종사자 2명이 포함됐습니다.